네,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굉장히 닮은 꼴이 돼갔어요. 지금 엄청나게 초조하고 히스테리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게임은 결국은 멘탈과 뿌리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쟁이 스스로 이 자충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나 시진핑이.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얘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이 완전히 개망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일 날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미식축구 슈퍼볼 그게 열렸는데 이제 여기에 바이든이 그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영상 메시지를 이 수많은 관중들이 들으면서 이 운동장이 떠나가도록 야유를 보낸 거예요. 뭐하러 이런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여기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반응이 좋을 거다 이렇게 계산했나 봐요.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한번 직접 보시죠. Super Bowl 55, and now a special message from the President and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Super Bowl Sunday. Before kickoff. 뭐 Lost 대단합니다. their lives in this 자유소리가. pandemic and for their loved ones that are left behind. 선수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저 선수들이 좀 안티파 BLM 동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NFL이 그 뭐 이상한 그 뭐 짓을 좀 해가지고 여러 그 뭐 무릎 꿇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기반이 확 떨어졌죠. 시청자 기반이. 그래서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미국 국가 대신에 어저께 소개드렸던 이른바 흑인 미국 국가라고 하는 그 찬송가인데 그걸 납치해서 운동가요로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막 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좀 뺐딱한데 이 선수들도 지금 머쓱해가지고 눈을 어디에다 돌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죠. 자, 이 뿐만 아닙니다. 이 각 주들이 연방 정부를 기소하는 일들이 지금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텍사스는 바이든의 그 이민에 관한 국경 관리에 관한 또 불법 이민자 단속에 관한 그 행정명령 이것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 그 기소를 했죠.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그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와이오밍에서는 이 마크 고든 주지사가 이 바이든의 연방 소유지 셰일 개발 임대 취소, 셰일을 하려면은 위에 있는 땅 주인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국유지의 비중이 작습니다. 주로 이제 사유지인데 어떤 주에 가게 되면 국유지 비중이 높아져요. 와이오밍이 국유지 비중이 꽤 높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국유지의 셰일 개발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던 거를 이제 취소하겠다. 바이든이 이제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내무부가 실행하게 되면 곧바로 연방정부를 기소하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 마크 고든 주지사의 엄청난 얘기를 한번 직접 이렇게 우리말로 옮겨보면 제가 거의 이걸 직역한 건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셰일 분야를 죽이는 것은 와이오밍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다이렉트 어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이오밍 셰일 업체의 80%는 중소규모이고 이들은 연방정부의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를 버텨낼 수 없다. 우리는 바이든의 그릇된 파괴적 정책, 영어로는 misled and destructive, 그러니까 그릇된 파괴적 정책에 대해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른 주들도 우리의 이 같은 행보에 같이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천지사방에 다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면적으로. 자, 이 와중에 바이든 민주당 진영은 또 이제 트럼프 탄핵 사냥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도끼로 재발등을 찍은 그런 형세가 됐어요. 일단 이 탄핵 심리가 벌어지면 상원에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장이 그 심리 의장을 맡아줘야 되는데 연방 대법원장 로버츠가 이게 기회주의자인데 나 이런데 끼기 싫어 나 안 맡을 거야라고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 내에서도 혹은 저쪽 진영에서도 그 이제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체감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상원 의장이 블루멘탈 같으면은 말을 좀 조심해서 합니다. 로버츠가 반드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should preside거든요. He should preside.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대법원장이 맡는 게 마땅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의장을 안 맡는다면은 대법원장이 의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맡는다면은 참 이거 진행하기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이 중의적인 뜻을 가져요. 그거에 반해서 그 별명이 포카혼타스죠. 엘리자베스 워렌 극좌 의원이죠. 여기는 왜 이제 포카혼타스가 됐냐면은 그 하버드대 뭐 이런 데를 나왔던가 그런데 그 들어가면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그 교수가 되고 이러면서 그 소수민족에 대한 그 저기 뭐야 배려 쿼터로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체로키인가 뭐 나바호인가 뭐 아파치인가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때 후보 때예요. 후보 때인데 야, 너 그 체로키 나바호 후손이라면 너 한번 DNA 검사해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DNA를 검사를 했어요. 그만큼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뭐 1%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뭐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야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나도 인디안 후손이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또 인디안 부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 우리 인디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렇게 조롱하지 마. 우리 정체성은 DNA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야. 우리 정체성은 문화와 심리야. 이러고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그 워렌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별명이 포카혼타스가 됐습니다. 포카혼타스가 그 저기 어디요? 그 디즈니에선가 어디선가 만든 그 만화 영화죠. 인디안 처녀가 이제 주인공이죠. 예, 그래서 포카혼타스라 그러는데 참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난 안 해. 내가 언제 같이 하자 그랬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웃기는 코미디였던 경우인데 이 사람 극좌 성향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을 세게 했어요. 뭐냐면은 그 대법원장은 헌법적 의무에 따라 반드시 의장을 맡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말이 세지는 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의장 안 맡겠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을 반헌법으로 기소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혹은 탄핵하겠다 이런 소리가 되니까 굉장히 그 센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상황은 이제 그 어떻게 가냐.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여유만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좀 꼬리를 내려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이 트럼프의 상원에서의 그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트럼프 쪽 그러니까 변호사랑 같이 3자 협의를 해가지고 16시간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16시간 또 저쪽 그 민주당 쪽에서 16시간 각각을 자기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상원이 각각 4시간씩을 양쪽 진영에 대고 상원에서 4시간씩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7시간인가에 걸쳐 가지고 심리를 하고 그 와중에 그 혹시 무슨 저기 뭐 누구 이렇게 불러들여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다시 4시간이 더 추가될 수 있고 뭐 이런 패키지로 3자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공화당이 잘 버텨줘가지고 좋은 패키지가 합의됐다 이렇게 쿨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탄핵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2개 논점에서 트럼프가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우선 첫째는 합헌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임하고 사인, 개인으로 돌아간 사람을 탄핵할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그 헌법
그 합치되냐에 관한 논점이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슈에 대해서 랜드 폴이 어디 출신인가? 잠깐만요. 네브라스카 출신인가요? 켄터키 출신인가요? 랜드 폴이 저걸 걸었죠. 켄터키 출신이죠. 랜드 폴이 상원에서 이게 합헌이냐라고 투표를 걸었더니 민주당 쪽 55명은 합헌이다. 50명하고 공화당 배반자 5명이 합헌이다라 그랬고 공화당의 45명이 이게 위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따라서 이거는 그 상원에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공화당 쪽에서 16, 17 나와야 되거든요. 통과하기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이번 탄핵의 근거가 뭐냐면 트럼프가 1월 6일 연설에서 워싱턴 DC의 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라라고 선동했다라는 게 탄핵의 이제 논지인데 딱 싱글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 FBI가 이제 트럼프 편에선 최고의 변호사가 된 거예요. 트럼프 최고의 변호사는 FBI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FBI가 이제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체포해 갖고 수백 명을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미리 그 전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의를 한 걸로 다 나와요. 수사 기록이. 그러면 1월 6일 당일날 트럼프 연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BI가 트럼프 최고의 변호사가 됐어요. 당일날 이제 트럼프 연설한 거가 이제 두 대목을 이제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한 대목은 We have to fight like hell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화끈하게 싸워야 됩니다. 화끈하게 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fight like hell. 화끈하게 싸운다는 게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의사당에 I know you will march to the Capitol Hill patriotically and peacefully.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께서 의사당으로 애국적이고 평화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행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자, 이 두 구절이 그 군중으로 하여금 의사당에 몰려가도록 선동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화끈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가 의사당 지금 가서 두드려 엎읍시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치적 수사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당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 I know you will. 이니까 당신들이 의사당으로 가는 거 알고 있다는데 거기에 peacefully and patriotically. 애국적으로 평화적으로. 이것도 선동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 내용도. 거기다가 의사당에 간 사람들을 뒤집어 보니까 이미 가려고 마음먹고 와서 다 자기들끼리 연락 취하고 뭐 준비하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당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뭐 지하 통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맵도 다 자기들끼리 나눴고 뭐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FBI가 트럼프 최고의 변호사가 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민심이 이 트럼프 쪽으로 엄청 기울고 있어요, 요새. 이게 쟤들 아주 초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타라 팰린가 그 좌파 글로벌리스트들 쪽의 진영의 폴리티컬한 잡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아주 그 진솔하게 토해내요. 뭐냐면 워싱턴 DC와 DC가 아닌 미국 다른 지역, 미국 전체가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다르다. DC에서는 워싱턴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좌파니까. 아무튼 DC에서 우글거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바이든 됐고 트럼프 죽일 놈이고 전부 뭐 탄핵해야 되고 저거는 인종주의자고 저건 백일 우월주의자고 저건 폭력 선동범이고 이런 DC에 모인 사람들 그게 뭐 미디어에 있는 사람이든 정치계에 있는 사람이든 그렇게 이게 그 코딩이 돼 있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아는데 DC 밖에 가면 그거는 현실이라고 안 본다. DC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바이든이 잘못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DC와 DC 바깥,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닙니다. DC와 DC 바깥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존재한다. 휴지 걸프요. 걸프면 이제 깊은 협곡. 어마어마한 괴리,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저쪽이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나 몰리고 있다라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끄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그거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애국 민중 진영 그리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진영 이 둘 사이에 이제 그 어떻게 봉합이 불가능한 뭐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all in 전면전이 붙은 거로 해석이 됩니다. 살 떨리는 전면전인데요. 구경하는 저희가 이 정도로 살이 떨리면 우리가 뭐 단순한 구경자라기보다 미국에서의 그 상황의 전개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으니까 혹은 한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인류적 차원의 어떤 결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문명이 세계적 인류적 차원에서 엮여 있는데 그럼 인류적 차원에서 결전장에서의 결전이 당연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죠. 뭐 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건 사대주의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죽느냐 사느냐, all or nothing 이렇게 그 판돈이 크게 걸린 승부로 딱 들어가면 결국 뿌리와 멘탈, 실력과 멘탈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뒤에 자기 그 원래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실력 그리고 그거를 흔들리지 않는 멘탈 두 개에서 결국 승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주물럭거리겠다라는 과도 엘리트들이잖아요.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근데 얘들이 또 중국을 옆에 키고 있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자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인터넷에 최첨단에 쓴 구글이야. 우리가 인터넷 최첨단에 쓴 페이스북이야. 우리가 전 세계 투자금융계를 이끄는 그러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투자자들이야. 우리가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이끄는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가 집단이야. 이런 자들이 그래 우리가 좀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다 세팅해가지고 끌고 나갈게 라고 좀 이렇게 과욕을 부리는다면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용서가 안 되고 적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랑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시진핑과 뭐 좀 관계가 멀어진다. 뭐 장택민의 상해파 그리고 상해파랑 같이 움직이는 단파를 좋아한다. 뭐 이러는데 중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해파 단파 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거의 선군 조금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선군 정치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면서 인민해방군이 바로 권력 일선까지 나온 거예요. 저건 밀고 나온 거예요. 중국이 그걸 뜻하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중국이랑 한쪽으로는 손을 잡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죄책감. 미국과 서방 국가는 빌어먹을 백인우월주의, 빌어먹을 식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보와 죄가 디글디글하게 넘치는 정말 그런 나쁜 나라다라는 죄책감.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옳고 그름, 이 분별심과 변별심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한 해체. 그리고 잘 나가는 전문가들 또 이런 그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세팅해주는 도덕적 기준 혹은 정치적 기준 그거 외에는 전부 낙인 찍어서 매장시켜야 될 거. PC 분노.
이 셋은 이거는 삶과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거부하는 악마의 내러티브거든요. 이거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이 이걸 손을 잡아야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돌아올 수 없는 데를 건너간 거예요. 저희가 건너간 게 아니라 저들이 건너서 간 거예요. 악마의 편으로. 자, 이런 자들의 그럼 실력이라는 게 뭐냐? 뿌리라는 게. 결국 빅미디어, 빅텍, 빅머니, 중국 공산당과의 커넥션. 그리고 뭐 그게 뭐 대학 교수건 평론가건 전문직이건 이 악마의 내러티브 가지고 세뇌에서 흔들 수 있는 그런 층. 그게 뿌리예요. 그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민초는 민중은 뿌리로 보면 여기가 훨씬 큰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과 같이 가면서 종교를 지켜내려는 신앙인들은 또 그들과 같이 가려는 정치인들은 그들과 같이 가려는 지식인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자유, 보수 지식인이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특히 굉장히 튼튼하다고요. 거기는 이게 훨씬 크죠. 뿌리가. 훨씬 깊죠. 화려하질 않아서 그렇지. 일단 각성을 해서 뭉치기 시작하면 여기가 훨씬 큰 거예요. 각성해서 뭉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저쪽보다 이쪽이 깊고 커요. 멘탈 당연히 멘탈에서 여기는 게임이 안 되죠. 이쪽이 훨씬 건강하죠.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을 섬기는 주권국가를 강화하겠다는 애국민중이여 다 모여라죠. 이런 멘탈은요. 한번 절감이 돼서 각성되기가 어렵지 한번 절감돼서 각성되면 이게 100년, 200년, 300년을 보장하는 멘탈이에요. 영국을 보세요. 멘탈이 쭉 무르익어가지고 어느 정점에 딱 도달하기 시작 코스에 딱 진입한 게 1688년 저거라고요. 저기 뭐야 영국이 1688년 저때 그 명예혁명 때 멘탈이 딱 궤도 진입을 한다고요. 그 궤도 진입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작품들을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그 무렵부터 이쪽 저쪽 해서 뭐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영국 계몽주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 그래요. 우리 아담 스미스, 뭐 휴움, 럭크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게 1700년대 이쪽 저쪽이거든요. 그러면서 딱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련점이 어디였냐면 프랑스로부터 오는 1789년 프랑스로부터 오는 피바다 혁명을 영국에서도 벌려서 왕실 날려버려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걸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막 돌았어요. 1790년, 91년 이때. 그거를 겪어내면서 영국이 각성한 게 에드먼드 버크고 그 에드먼드 버크의 사상을 두고 그로부터 한 40, 50년 지난 19세기 중반부터 그걸 두고 보수라고 부른 거예요. 버크 때는 그걸 보수라고 안 불렀어요. 버크 생전은. 자, 그럼 보세요. 그 심각한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거기서 자기를 딱 바로 잡으니까 그게 1800년경인데 그거 잡은 거 가지고 1차 세계대전 위기 겪어냈고 인류가 120년 후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소련 공산혁명 위기 겪어냈고 그거 가지고 미국을 성장시켰고 그걸 가지고 나치와 2차 세계대전 위기를 겪어냈잖아요. 제가 풀픽이 불독 아닙니까? 개를 좋아해서 불독이라기보다는 개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죽고 못 사는 타입은 아니고요. 불독이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콘은 엉클 샘이죠. 영국의 아이콘은 불독이에요. 존 불이라고 부릅니다. 존 불. 저는 현대 문명의 그 첫 초석을 놓은 데가 영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한 1600년경 그러니까 1600년대 중엽이면은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그 다음에 저 뉴턴 나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0여 년, 근 400여 년 전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 전까지
한 300년 동안의 영국이 그 초석을 놓은 거예요. 현대 문명을 광증에 안 빠지게 하고 견뎌내주게 한 게 영국이라고요. 그걸 이해하고 제대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육성해내고 지켜낸 데가 영국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고급진 각성은 도달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도달을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다이내믹스, 역동성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무적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저는 뿌리 멘탈 양쪽을 다 봤을 때 이 과도 엘리트들이 이끄는 그런 친중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보스를 열망하는 애국민중 파퓰리즘 쪽이 이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리스트 좌파 평론가 그 타라 팔메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벌써부터 죽는 소리예요. 이 사람 거의 코멘트 제가 별로 가감 없이 우리말로 직역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기존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른 민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이들을 더 강력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해집니다. 현장은 워싱턴 DC와는 완전히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현장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현장의 이 같은 현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 DC와 이를 제외한 미국 사이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본인 말이에요. 상당히 고급진 좌파 칼럼니스트, 폴리티커 좌파 정치 칼럼니스트.